소득공제에서 이제 물적공제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주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누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대상이 될까? 이게 궁금하시죠? 자, 본인은 뭐 당연할 거고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부모, 자녀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는 안 돼요. 형제 자매 명의의 신용카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연령은 관계가 없다 이랬죠? 그러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다음 언제 사용한 거냐? 그 직접 우리 이제 연말정산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죠? 해당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용된 그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 기간에 사용한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근로 제공 기간입니다.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한 것만 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사용한 부분을 해줄까? 거의 다 되죠.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분은 다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예요, 기본이.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든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이런 데를 좀 많이 사용하라 이거겠죠. 40%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사용한 거라든가 또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이걸 사용한 부분은 30%를 공개를 해준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부분 직불, 선불,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사용분은 이런 데 사용된 것은 당연히 빼겠죠. 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제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카드를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하는 이제 이 부분이 구분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아이고 뭐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왜 해주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신용카드를 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세금 중에 이렇게 공제를 했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현금 영수증을 잘 받음으로써 상대방이 탈세를 못하게 하는, 그런데 이제 탈세를 못하게 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공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상대방이 탈세하고는 관계가 없다, 탈세할 염려가 없다, 이런 데 사용되는 신용카드 부분은 공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안 해주는 경우예요. 자, 첫째, 사업용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자, 이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 이제 우리가 그게 직원이란 말이에요. 직원인데
회사 업무를 위해서 내 개인 명의의 내 개인 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카드 번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 부분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이렇게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사용됐다 할지라도 이 근로소득, 이제 우리가 소득세 계산할 때 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를 이중으로는 안 해줘야 되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학교에 우리 가끔 학교에 등록금이라든가 수업료 우리가 신용카드로 사용하든 하지 않든 어때요? 현금 영수증을 받든 안 받든 탈세하고는 관계없는 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거 관계없죠? 예, 탈세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 공과금 납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종 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상품권이라든가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것도 차액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거,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재산을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탈세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차,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런데 중고차인 경우에는요, 10%는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치자금을 냈다라고 해서 기부금 공제 있죠? 예, 기부금 공제를 받는 그러한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월세액. 예,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그런 월세를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한번 쫙 익혀 놓으시면서 배경은 뭐예요? 세금 탈세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구분 못하지는 않겠죠. 그 배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중복 공제. 중복으로 공제가 되는 경우. 자, 의료비다 이러면은 뭘까요? 의료비를,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러면은 몸도 아프고 이런데 서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의료비 공제도 해주고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도 해주겠다는 얘기죠. 둘 다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다니는 이제 이렇게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제를 안 해주게 되겠습니다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원 안 가면 갈 데 없잖아요. 학교 안 가니까 교육비하고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를 둘 다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당연히 이것도 교육비와 교육비 공제와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를 같이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보험료 공제는 되죠? 보험료 공제는 되지만은 신용카드 공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어떨까요? 교육비 공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학원에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기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세금 계산 절차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1차적으로 소득 금액이 산출되고, 그 소득 금액에서 이러한 소득 공제까지를 하고 나면은
과세 표준이 산출된다는 얘기겠죠. 이 과세 표준에다가 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될 겁니다. 예, 거기에서 산출세액에서 이제 또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세액 공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